경희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형 정리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6학년도 유형 정리를 올려놓았는데 그 이후로 경희대 문제의 유형 스타일이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부 지시사항에서 약간의 미세한 변동만 있을 뿐 전체적인 골격은 유사한 만큼 다소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전체 경희대 출제 유형의 윤곽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2017학년도 기출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모의고사의 이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덧붙여 놓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과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형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경희대 답안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6학년도 유형 정리 듣겠습니다. 경희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시간은 모두 인문계열, 사회계열, 체능계열 모두 2시간씩 시험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제목은 쓰지 말고 곧바로 답안지에 답안 작성하시면 되고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 특히 이모티콘 표시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라 이 얘기가 제시문을 전혀 인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시문을 옮겨붙이는 서술을 하지 말고 제시문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거나 혹은 분석하는 그런 서술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시문에 이솝우와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러면 제시문이 단순 요약이 되지만은 제시문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김으로써 성실함이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분석적 서술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답안 작성과 정정은 학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검은색 볼펜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트스트림이라는 이런 펜인데 상당히 부드럽게 잘 써지는 펜입니다. 시중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펜인 만큼 경희대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싶은 학생은 이 펜을 사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펜 하나가 6만원짜리인 거 아시죠? 따라서 대학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 진심 가고 싶삼 이런 말들을 맨 뒤에다가 표시하게 된다면 수시로는 못 가고 정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 또는 0점 처리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규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역시 감점 처리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볼펜인 만큼 간단한 원고지 규정법 아주 주요한 것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알고 가셔야 될 규정부인데 첫 번째는 띄어쓰기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고침 표시입니다. 한 글자를 고쳤을 때 이렇게 꺽쇠 그리고 두세 글자를 고칠 때 이렇게 성의 있게 짧은 자 가지고 가서 그 위에다가 수정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될 것이고 지운 표시도 줄 2개만 이렇게 커서 지우게 되거나 혹은 뺐을 때 한글 이렇게 치고 이 표시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넣은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위에다가 짧게 이렇게 집어넣고 넣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인데 넣은 표시를 할 때 원고지 바깥에 글씨를 써놓고 이렇게 여기다 화살표를 끼워 넣는 것 그때 하지 마시고 바로 원고지 바로 위에 넣은 표시를 하는 것. 그럼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표시 그리고 한 글자 고칠 때, 여러 글자 고칠 때, 글씨를 없앨 때, 끼워 넣을 때 이런 정도만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교정보호는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분량입니다. 이제 사회계열과 그리고 인문계열을 분리해서 경희대학교의
답안 전개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가 인문인지 사회인지 확인하셔서 지원 학과에 따라서 답안 전개 유형을 설명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문과 체능 계열 논술 문제에서는 모두 2개의 문장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600자 하나 그리고 1200자 하나를 특히 1200자 문항의 경우에는 먼저 원고지의 사전 구성과 안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4개 단락 정도로 끊어가지고 원고지를 고르게 안배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반부를 조금 더 작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300자 정도 그리고 전반부를 200에서 300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답안에 골격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과 그리고 상을 오가는 그런 편입니다. 독해가 다소 까다로울 때는 상의 난이도를 보이게 되고 인문 체능 계열에서는 영어 지문과 수리 지문 도표가 없습니다. 대부분 언어 지문만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독해와 독해 적용까지를 주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제시문 내용을 독해에서 요약한 이것을 다른 제시문에 적용하는 것까지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인 제시문 구성은 6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문 2개의 지문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정형화된 형태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한 뒤 논지 차이를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난 뒤 공통주제는 어떻고 차이점의 기준은 어떤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나누어진다는 그런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전반부 요약을 300자 이것을 한 단락 그리고 간단하게 공통주제 언급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해서 후반부 300자 이런 구성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다라마바 4개 지문을 출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지문을 중심 지문으로 두고 주로 문학 지문일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지문의 구성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학 지문, 소설과 시가 거의 출제가 된다 이런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이러한 중심 지문을 활용해서 이것이 중심 지문이라면 나머지 지문들을 주로 비판하거나 비평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라면 전부 다른 입장이니까 볼 거 없이 문제점을 서술하면 될 것이지만 비평하라 혹은 연관성을 설명하라 이러면은 이 둘은 같은 입장이고 얘는 반대다 이런 식의 배치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기출의 역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문제죠. 그리고 2008학년도 예고 모의고사에서 모든 계열에서 수리가 출제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 들어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를 분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문 계열에서는 영어 지문은 포함시키되 수리를 없애게 되고 사회 계열에서만 영어와 수리가 모두 포함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학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인문계열에서 영어지문도 사라지게 되고 인문계열에서 모두 3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비교, 두 번째가 적용분석, 세 번째가 비판의 문제 이렇게 3개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2번과 3번을 통합해서 1200자 긴 글의 문제로 변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교,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고 두 번째 중심 지문을 토대로 나머지 제시문을 순차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해석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2013학년도부터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에 역시 문제 1번에서 비교, 문제 2번에서 중심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3개의 제시문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 중심 지문에서는 시문학을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문학의 중심적인 화자의 태도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3개 제시문을 비판하라 이런 문제를 2014학년도 인문 체능에서 출제를 했고 2015학년도에는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됩니다. 첫 번째 1번에서는 역시 차이를 묻는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지만 문제 2번에서는
중심 지문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지문과 첫 번째 지문은 상반된 입장이지만 두 번째 지문은 동일한 입장으로 중심 지문이 추구하는 바를 역시 같이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고, 세 번째 지문 역시 이와 동일한 삶의 양상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활용 설명을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중심 지문을 토대로 나머지 세 개를 무조건 비판하는 문제였다면 2015학년도 기출에서는 동일한 입장의 지문 두 개가 동시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로 변하게 되었고, 올 예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중심 관점은 시문학을 출제를 하고 있고, 이 시문학을 토대로 해서 귀천이었죠. 나머지 세 개의 제시문을 설명하라. 그런데 첫 번째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입장, 세 번째 역시 상반된 입장, 이렇게 해서 중심 지문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독해에서 열어놓고 답안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게 된다면 경희대 편입논술의 경우 인문사회 모두 그 유형이 수시논술의 인문계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인문계 연습을 할 때 편입논술 문제로 연습을 해도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희대 인문계열, 체능계열의 문제는 첫 번째는 논지를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하라. 따라서 각각의 논지를 요약하는데 한 400자 정도, 그리고 공통주제를 서술한 뒤 차이점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지문의 차이점을 대비적으로 서술하는 것 200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1번을 쓰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 있어서는 중심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3개의 지문을 논평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2015학년도 문제하고 2016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대학 측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기출입니다. 문제 1번에서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쓰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 중심 지문을 토대로 다라마에 드러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라. 이 라다크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안은 공통주제, 그리고 가 요약, 나 요약, 그리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어떻게 첫 문장에 가급적 배치한다, 그리고 가나의 차이점을 대비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답안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도 가나 요약하고 다시 이 앞에서 공통주제를 쓰던지 처음에 공통주제를 쓰던지 쓰고 난 다음에 차이점의 기준을 서술한 뒤 거기에 따라서 역시 가나를 대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서술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입니다. 역시 중심 지문 그리고 나머지 다, 라, 마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 분량은 거의 기계적으로 300자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1200자를 먼저 원고지 안배를 하시면 된다는 사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 정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문장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서술해서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서술하고 난 뒤 바로 파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동일한지 다른지에 대한 부연적 비교 설명의 서술이 반드시 부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를 요약하고 다, 라, 마를 각각 요약하는데 그치는 그런 답안지를 많이 작성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의 내용은 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바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와 다가 상반된 입장이고, 라에서는 바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역시 마에서도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뭐와 관련해서 바와 관련해서 반드시 후반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을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모의고사에서도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하라. 문제 2번에서는
바가 함축하는 중심 지문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라 마에 나타난 관점을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죽음이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안지는 공통주제 그리고 가 요약, 나 요약 한 400자쯤 될 것이고 가나가 어떻게 다른지 기준을 설정한 뒤 가나를 대비적으로 서술하는 200자 이 답안 형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고 논제 2번에서도 역시 기계적인 네단락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4 이렇게 원고지 끊으시면 될 것이고 바의 핵심 내용을 죽음과 관련해서 서술한 뒤 역시 초반부에서는 다의 핵심 내용을 서술한 뒤 이것이 바와 어떻게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라어에 대해서 서술한 뒤 이것이 어떻게 바와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고 역시 맨 마지막 마에 대해서도 중심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난 뒤 바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답안을 경희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제발 잊지 마시고 중심 내용 그리고 이 중심 내용의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녹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 시험장에서 꼭 적용해서 서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문제 2번에서 경희대는 비판을 많이 사실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판을 출제했을 경우 주로 비판의 이러한 논점 자체가 중심 지문에는 알파, 베타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흔히 바지문인데 바지문에는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고 나머지 다, 라, 마 지문 이제 비판해야 되는 그런 지문들에는 알파만 들어있던지 베타만 들어있던지 알파 베타가 들어있는데 다소 미약하게 들어있던지 이러한 식의 형태를 많이 출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알파만이 강조돼서 베타가 부족하고 여기는 알파가 부족하고 이쪽은 알파 베타가 있지만 그것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미약하다 이러한 식으로 답안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 이 지문과 이 지문이 같은 편이지만 그것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로 반드시 비판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 비판하라고 출제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석하거나 설명하라 그러면은 정도의 차이를 보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두 제시문이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 덧붙이면 제시문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 주제를 첫 문장에 제시하라. 그리고 단순 요약의 느낌을 주지 않고 제시문을 인용하되 그 의미를 분석적으로 서술하면서 개념화된 말로 정리하라.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했다는 평가를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지문과 같은 보여주기 지문이 출제됐을 때는 과감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제 설정 등은 논지와 반드시 연결지어서 해석할 것 이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200자나 600자 모두 원고지 사전 안배가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원고지를 어디까지 쓸 것인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원고지가 지나치게 남거나 부족해서 낭패를 보는 일 것입니다.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셔서 글자체를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하고 굵은 글씨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는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날아가는 글자로 답안 작성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문 체능 계열의 2017학년도 수시화 그리고 모의의 문제 1번 최종 유형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하시어 모두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의 1차, 모의 2차 3개 문항이 있는데 이 3개 문항의 지시사항이 같을 정도입니다. 지시사항 자체가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만큼 따라서 공통주제를 개념화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나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첫 단락 이것을 400에서 450자 정도 안배하고
반드시 차이점의 기준을 서술한 뒤 이것과 관련해서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개념적 정리 마무리 250에서 300자 두 개 문단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제 1번의 유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눈여겨보셔서 시험장에 적용하시기 바라겠고, 역시 문제 2번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중심 지문을 주고 난 뒤 다라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 혹은 비판하라 이렇게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중심 지문을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문학의 경우 줄거리 쓰지 말고 그것이 다른 지문과 연관되어 어떠한 주제를 노출하고 있는지 줄거리 늘어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기가 정리해서 답안을 전개할 것. 그리고 다라마의 경우 전반부에 이들의 내용을 서술한 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4개 문단을 기계적으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각각 250자 내지 300자로 4개 문단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이 다를 서술한 후반부에 무엇을 쓴다, 바를 토대로 해서 평가하는 서술 혹은 비판하는 서술을 덧붙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핵심 논지가 무엇이라 말하지만은 바와 달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역시 라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바를 토대로 볼 때 얘는 핵심 논지 어떤 부분이 바와 달라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얘의 핵심 논지는 바와 유사한 만큼, 바와 입장이 같은 만큼 타당하다. 이런 식의 평가 서술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후반부에 덧붙일 것. 마찬가지로 비판 유형이 나왔을 때도 전반부에는 제시문의 내용을 각각 언급해 준 뒤 반드시 바를 토대로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이것을 후반부 서술에 덧붙여 주는 것이 일단 17학년 노학 그리고 올 모의고사를 토대로 한 최종적인 경희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처 외대 학생이 늘 부러워한다는 경희대 캠퍼스입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여기에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